요약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지문집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은 국가고시 기출 지문이잖아요. 이 기출 지문집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유학 끝나고 나서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로 풀면 강의를 하기 참 힘든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민법 대리권 나왔다가 비진이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강의를 이거 좀 못해요. 이것을 순서대로 지문, 우리가 이제 7월달, 8월달 문제 풀기 전에 사실 이 기출 지문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만 해도 70 이상 맞는 게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학계론하고 특히 공법 같은 경우는 기출 지문집을 보지 않으면 공부를 어디를 해야 될지 몰라요. 2차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맥을 잘 못 잡죠. 맥을요. 지금 2차 공부를 하고 계셔도 2차만 하신 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죠. 아무래도 1차보다는 좀 낫겠죠. 공부, 민법 개론 안 하니까요. 마음의 여유는 있는지 몰라도 점수가 이렇게 공부가 어디가 딱 나온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힘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기출 지문집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는데 개론 선생님은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동 선생님하고 친하니까 이동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이동 선생님은 이제 유학집을 하고 다른 선생님 다 얘기했거든요. 유학집을 하고 지문을 이렇게 그래서 유학을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4시간 강의다. 그러면 2시간 반 정도나 이렇게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나 강의하고 지문집이 거기에 해당하는 지문 내용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1시간 반이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100번 들어도 필요 없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문제가 나온지를 알아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선생님한테 들은 강의를 들었을 때 지금 기출 문제 나왔던 것이 해결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만 알면 여러분요 공부는 거의 끝나는 거. 사실 이게 유학집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민법은 유학집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자료에 있죠. 이 자료가 유학집인데 자료만 계속 줘도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요 유학집이 없어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강의 그거 있잖아요. 원래 그거 강의 노트 말고 기출 문제 지문집 있죠. 그 지문집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유학집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유학집을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학집을 만약 필요하게 되면 만들 필요가 있는데 책만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냥 유학집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민법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도 있고 책을 2번, 3번 보는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알겠죠? 책은 2권, 3권 똑같은 책인데 그래서 민법은 일단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요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채권 같은 경우는 2시간이면 다 채권 처음부터까지 다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다 해놓고 나서 거기에 따른 지문집의 지문을 풀면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목들은 지금 민법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유학집이 필요하지만 민법이 이미 다 전부 다 했고 지금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채권법은 기출문제 지문지로 했잖아요. 우리 공중에서 기출문제요. 그래서 채권법은 국가고시로 하는 것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국가고시로 하는 것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 끝나면은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요. 전부 다 끝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공중에서 기출문제 지문 저기 나와 있는 것은 작년까지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그냥 틀린 것은 틀린 것 그대로 맞는 거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해설을 했었거든요. 해설하니까 학생들이 그게 많은 뜻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고 또 암기를 해야 되는데 틀린 지문을 그대로 놓으니까 민법 같은 경우 잘 암기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 있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은 있죠? 법정은 다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지문 있죠? 지문을 다 옳은 지문을 해가지고 어디가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기출지문집을 봤잖아요. 우리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듣고 이걸 딱 보면 안 풀린 것은 단 한 개도 없을 거예요. 뭐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이 기출문제 지문을 보면 내가 공중에서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딱 생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별도로 유학집을 만드는 것은 다른 학원은 유학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되도록이면 그 강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한 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변형시키면서 공부를 해오라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하는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해설해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야지 책만 많이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이러면 또 유학집이라 하는 사람이 또 돈 들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지금 여러분 기출문제 국가고시 기출문제 있죠?
그걸 가지고 저는 항상 그걸 매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서를 써요. 그걸 토대로 문제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유학집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보면 저희 보면 아마 지금 유학집이 없나? 학원에 없는 것 같네요. 그 학원에 있었던 작년에 유학집도 기출문제 지문집을 그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유학집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 눈에 익힌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본 것 있죠? 그것을 10월 때까지 계속 보는 게 중요하지. 자꾸 책을 이 책 저 책 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민법에 이제 기출문제 지문집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다 만들었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만들기로 했거든요.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출문제 지문집 있죠? 그걸 딱 보면 그걸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은 무조건 기출문제 지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죠? 넘어서봤자 한두 문제예요. 그 외에는 100% 기출문제 지문 안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한데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해설도 엉망으로 된 것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제가 1, 2, 3, 4, 5를 딱 보면 4, 5, 내가 1번 지문 알고 2번 지문 알아. 3, 4, 5는 몰라. 몰라도 그냥 학생들이 그냥 답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출문제 지문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공법용 목차 그대로 뭐 15회 때 나온 것이 있고 17회 나온 것이 있고 22회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지문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목차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것만 여러분들이 옆에다 놓고 요약집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제 생각에 그 정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나 아니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전국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 응시생이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출 문제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다른 걸로 하지 않고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이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이 공인중개사보다는 범위가 더 넓어요. 그렇죠? 넓게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너무 좁게 공부하면 나중에 넓혀가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 강의가 다 끝나면은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봐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5월달하고 6월달 강의는요, 요약집하고 기출문제 지문집 이것을 하고요. 이 지문집은 이제 외부도 판매를 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문집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요약집하고 지문집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26번을 26번이죠? 26번 대지사유권이죠? 자,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전유 부분 줄고요. 주된 권리예요. 주된 권리.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 줄고요. 대지사유권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대지사유권은 뭐죠? 대지사유권. 말했죠? 대지사유권은 뭐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딱 거기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죠. 3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죠. 우리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그걸 얘기하죠.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줄고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앞에가 뭐라 나왔죠?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거기를 줄고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규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죠? 그러면 대지 사용권하고 처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5번요.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받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자. 거기까지요.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자. 무슨 말이죠? 전유 부분 등기를 했는데 대지권 등기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못한 자는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원래는 여러분요. 원래는 건물만 사면은 대지를 사용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건물하고 아파트를 분양을 다 받았는데 일단 건물만 먼저 등기를 받고 아직 대지는 등기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더라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분양대금 3억 원을 다 줬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 중에서 건물은 만약에 1억 8천이고 대지가 1억 2천에 해당한다고 해봐. 그러면 1억 8천의 것만 주고 건물만 샀어. 그러면 대지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둘 따로 샀는데 아직 대지권 등기가 아직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대지를 말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있다. 5번 틀렸죠? 자, 27번은요. 1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흠. 여기 이 말을 봐봐.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빨간 거 봐. 빨간 거. 빨간 거 딱 보면 이게 공용 부분이거든요. 공용 부분. 이게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지붕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옥상, 지붕 이렇게. 이건 공용 부분이죠. 그다음에 여기 외벽도 공용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란 말의 뜻이 뭐냐? 이 301호가 있는 이 부분 여기 외벽, 이 외벽에 크랙이 갔다 이 말, 금이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금은 301호의 금이 간 거예요. 일동의 건물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전유 부분 301호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 돼요. 관리 3일질서 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냐? 그것을 지금 얘기해. 한번 볼까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그다음에 줄고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일동의 건물, 일동의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는 그 흠은 줄고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거기까지 줄고 전유 부분이 아니고 어디에 존재한다? 공용 부분에. 그러니까 이 말을 왜 그러냐? 전유 부분이 속하는 여기를 잘못 읽으면 맨 위에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 이게 잘못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이것은 전유 부분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유 부분이 있는 공용 부분, 건물이 지금 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건물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하자는 어디에 있다? 공용 부분에 있다 이 말이죠. 2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의 공유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를 구분 소유하기 위한 구분 소유를 위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보면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를 줄고요. 대지 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를 두 번째 줄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사용.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내가 봐봐. 여기는 20평짜리고 40평짜리고 60평짜리다 이 말이죠. 아파트가. 그러면 지분이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여기에 대지 땅을 이용할 때 60평짜리는요 2발로 걷죠? 알겠죠? 그러면요 40평짜리 한 발로 걷고 그러면은요 이제 20평짜리 어떻게 가요? 이 자리는 완전히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되고 거기가 소방도로다. 그러면 소방도로로서 거기가 주차장이다. 주차장의 용도에 따라서 알겠죠? 만약에 거기가 조깅코스다. 조깅코스의 용도에 따라서 누구나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근거하여 서로서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사용 금지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밑에 글씨 나왔는데 봐. 이제 여기.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5조. 우리가 5조가 뭐냐면 아파트에서 여러분요. 아파트 여기는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요. 자, 여기를 잠깐 치우고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봐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아파트가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지금 그러면 301호잖아요. 이게 301호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요. 전유 부분 이렇게요. 이렇게 하얀 부분을 뭐란다? 하얀색 부분을 뭐란다? 여기서 하얀 거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공용 부분이요. 그다음에 이게 토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적당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대지 사용권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5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아파트 지금 벌써 지금 9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9세대 주민들이 살아가려면 자기 혼자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면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새벽에요. 어떤 여자가요. 하얀 실종된 옷을 입고요. 앞다리 갔다라고 있다. 그러면요. 이거요. 지금 옆집 할아버지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다면 의무. 그래서 그 5조가 뭐냐면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그래서 의무는 뭐냐? 의무는 제1항하고 제2항이 있어요. 제1항이 뭐냐? 제1항이란 것은 제5조에서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라는 건 우리가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요, 용도의 사용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불법 증축하고 개축을 뭐한다? 증개축을 못한다. 불법 증개축을 못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의무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뭐죠? 5조 1항? 아무튼 5조 1항이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경험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5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책임이라는 게 또 따르거든요. 책임. 그럼 이 책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가요,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누구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용도의 사용금지하는가? 아니, 이제 생각났어요. 공동이익 침해 금지요. 공동이익 침해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나오는 거죠? 막 보면, 층간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전거 같은 거 어디 해야 돼요? 자전거 보관하면 해야 되는데, 가지고요, 바로 계단 옆에다 세워놓는다거나,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이익 침해 금지라고 하고, 용도 외 사용 금지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용도로 분양이 되는데, 주거 말고 아파트에서 여러분 술집 요정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고급 빌라 같은 데서는 술집 요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불법 증개축 금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파트가 100한 20, 30평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아파트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한다? 80평짜리 2개 사는 거죠. 80평 2개 사가지고 이쪽을 이 가운데를 이렇게 증개축 없애버리죠. 너무 크니까 어때요? 여기다가 풀장 하나 만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이라는 것은 기둥이 왜 있는 거냐? 다 이게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을 지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삼풍백화점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지지대가 없어졌는데 더구나 여기다 또 풀장 만들어서 물을 채워놓는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삼풍 동생이 이제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런데 이런 짓을 누가 뭐냐?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는 멀쩡한데 새 들어서 한 사람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가 43조, 44조, 45조, 이렇게, 여기는요, 46조, 이렇게 있어요. 43조는 뭐냐면, 행위의 정지 청구라고 그래요. 행위의 정지 청구, 이렇게요. 정지 청구 또는요, 결과 제거라고 그래. 정지 청구 또는 결과. 그런 결과를 제거해라. 무슨 말이냐? 결과 제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복도식 아파트를요,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복도식 아파트에다가 뭘 해놨냐? 자전거를 지금 주차를 해놨단 말이죠. 그럼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결과 제거, 자전거 치워라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누군가가요, 복도식 아파트 같은 거 보면 계단 같은 데 누가 30층, 20층이다. 그러면 누가 20층까지 계단으로 걸어가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니까 어떻게 계단에다 보면, 여자분들이요, 계단에다 보면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불 같은 것을 이렇게 세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계단 난간에다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말린다거나 건조를 시킨다거나, 또는요 계단 같은 데 보면 집에서 시골에서 온 된장 있죠? 그래서 조그만 장독대를 하나 해가지고 계단에 살짝 아무도 안 걸어다니니까 거기다 이렇게 놓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하이 실종이 아주 아따리 계속하고 있다.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알겠죠? 너 어디로 가라? 너 찜질방 가라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44조는 뭐냐면 그래도 계속한다. 그러면 사용 금지를 시켜. 사용 금지. 그 아파트 너 3개월 동안 사용하지 마. 그래도 계속한다? 그러면 경매를 해버려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점유자가 전세권자라 임차인이 그것을 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한다? 원래 소유자한테 인도해라. 인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냐? 누가 하냐면 딱 공통적으로 누가 하냐? 이게요. 구분 소유자 이렇게. 관리인 누구죠? 아파트 관리소장이죠?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여러분 관리단 집회 좀 더 나오니까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런 말이 나와. 관리단 집회가 뭐냐? 여러분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에서는 관리단이라고 해요. 상가는. 그런데 아파트는 관리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아파트는 뭐라고 하죠?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리단 집회를 뭐라고 하냐? 상가에서는 관리단 집회, 아파트에서 만다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란 말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입주자 대표는 뭐냐?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해야 하기는 무리잖아요. 그냥 각 동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대표자가 나가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걸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요. 그 입주자 대표 결의에 의해서 줄고 여기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지정된 딱 여기에 있으면 나와. 43, 44, 45, 46조에서만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관리인이 하든지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든지 이 지정된 구분 소유자 여기밖에 안 나온다고. 다른 데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 43조의 경우는 언제냐? 43조 5조 1항을 위반한다. 5조 1항. 5조 1항이 뭐죠? 공동이익에 침해를 한다. 알겠죠? 여기 44조는 뭐냐? 5조 1항을 위반했는데 그로 인해서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재,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하다. 이게 또 붙어. 그렇지가. 알겠죠? 여기 40, 45조하고 46조는요. 5조 1항 플러스 2항. 그 다음에요. 규약을 위반. 규약을 위반 이렇게. 알겠죠? 5조 1항 플러스 2항이에요. 44하고 46조는. 45하고 46조는. 그 다음에요. 여기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일단은 뭐냐면 의사표시를 해요. 의사표시. 말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소송으로도 할 수 있어. 소송으로 하려면 지분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돼. 과반수 결의. 그래서 원래는 이것은 소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그냥 가서 말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사용금지는 어떻게 하냐? 사용금지는 반드시 뭐냐면 소송으로 해야 돼. 소송.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할 때 반드시 미리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 또 우리가 보면 죽을 때도 찍소리를 하고 죽는다는데 살아있는 사람 한마디 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명할 기회를 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소송이고 4분의 3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경매죠, 경매. 경매의 경우는 어떻게 경매는 이것도 소송으로 해요. 소송을 하고 4분의 3 결의를 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요. 변명할 기회. 그런데 소송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해당 구분 소유자. 해당 구분 소유자는 뭐가 될 수 없다? 경락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이 경락해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또 43조부터. 그럼 뭐 계속 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알죠? 그래서 경매이 될 수 없고 판결이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경매를 실시해야 돼. 판결이 나오죠? 소송에 있으니까. 판결이 나올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를 해야 돼. 해당 구분 소유자는 경락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점유자죠? 인도청구, 해제청구죠? 이것은 뭐냐? 4분의 3 이상의 결의.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 그런데 이것은 소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송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 43조, 44조, 45조, 46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분 소유자가 5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여기 4분의 3, 여기 4분의 3, 여기 4분의 3. 그래서 우리 아까 또 뭐가 하나 있었죠? 공용 부분의 변경이 4분의 3이죠? 그래서 모두에서 지금 4분의 3이 4개 나왔죠? 그럼 4분의 3이 하나가 더 있다, 하나가 더. 15조 공용 부분의 변경, 44, 45, 46. 하나가 뭐냐? 29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29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규약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규약을 폐지한다. 폐지. 이때는 얼마에 동의했어야 된다? 그것은 4분의 3이 있어야 된다. 4분의 3. 알겠죠? 4분의 3. 이것이 있어야 돼. 4분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알겠죠? 이게 모두에서 몇 가지다? 5개가 4분의 3이다. 알겠죠? 그래서 5개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여기 또 하나가 뭐죠? 15조 공용 부분의 뭐다? 공용 부분의 변경. 이렇게 변경. 이렇게 변경. 그래서 4분의 3이다. 이해됐죠? 5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뭐죠? 의무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지정된 구분 소유자 말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됐죠, 지금? 그래서 순서를 봐봐. 행위의 정지, 결과 제거. 정지는 뭐죠? 계속 하위 실종하지 말라 이 말이죠. 결과 제거, 자전거 치워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용 금지. 아파트 더 이상 3개월 동안 사용하지 마라. 그럼 아파트를 경매해버린다. 전세권 임대차 계약, 전세권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 원래 주인한테 집 돌려줘라. 인도 청구.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27번에 3번 한번 봐봐. 그렇게 하고 나서 27번에 3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 집회 결의 얼마? 4분의 3.
다음에 및 의결권 얼마? 4분의 3에 근거하여 뭐로서? 소로서 소로서 알죠? 맨 끝에 전유 부분에 사용 금지를 만다 청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 금지를 청구할 때는 미리 변명할 기회, 찍소리할 기회는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4번은요 구분 소유자가 5조 1항 공동이익 침해 금지죠. 2항 용도의 사용 금지 또는 불법 증개축 금지죠. 이것을 위반하거나 그 다음에 줄거 규약에서 정한. 그럼 봐봐 5조 1항 2항하고 규약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경매에서 나오죠. 경매. 그래서 현재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4분의 3 결의로 법원에 말 수 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면 지금 왜 이렇게 쓰다가 말았지? 4번에 보면 4번에요 법원에 써요. 거기다 지워졌네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해서 이게 뭐죠? 아니 법원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지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법원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 그래서 맨 끝에 관리단이 설립된다. 맨 끝에 설립된다. 그래서 줄 긋고 당연 설립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할 수 있다 X.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 알겠죠? 난리 난다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립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하면 좀 써서 뭐라고 쓰냐? 4번에다가 맨 끝에 이걸 쓰라고. 그러면 지금 4번이 뭐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에 3 결의하고 4번에 3하고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거기다 써. 그럼 경락인 X 6개월 이내 청구. 이 정도만 쓰면 알았지. 알겠죠? 그 해당 구분 소유자는 경락인이 될 수 없죠? 경락인 X. 저기 있잖아요. 6개월 이내 경매.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해야 돼.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해야 돼. 알겠죠? 6개월 이내 이렇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이렇게. 자, 됐나요? 됐죠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1번. 오케이. 28번은요? 1번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하지 못한 수분양자. 이러면요 줄거요. 첫 번째 줄 분양대금을 완납.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맨 끝에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첫 번째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맨 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봐봐. 내가 분양을 받았죠. 분양을 받았으면 내가 잔금을 줬다는 것은 집을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단지 뭐만 없다? 등기만 없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죠. 뭐라 한다?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 알겠죠? 잔금 다 주고 물건 넘겨받았는데 등기만 없다 이 말이죠.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죄송해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8번에 2번요.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비 징수 줄고 유효한 관리단 줄고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비 징수에 대한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줄이요. 지분의 비율로 맨 끝에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지분이란 게 뭐다? 지분에 따라서 권리가 있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죠. 그럼 봐. 우리 법에는 뭐라 나왔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법에는 여러분 분양자 있죠. 분양자가 있고 여기 이제 수분양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분양자, 수분양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수분양자가 분양자는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분양자가 아파트를 관리해야죠. 분양자가 계속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분양자는 전체 입주문의 2분의 1 이상이 등기를 해. 등기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알겠죠?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를 뽑고 관리업체도 뽑고
규약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누가요? 분양자가. 이러면 우리 신규 아파트 이사하면 누가 아파트를 관리해? 분양자가 관리하지. 그러면 그 분양자들은요 2분의 1 이상이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 사람들이 계속 관리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2분의 1 이상이 등기하게 되면 3개월 이내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분양 규약도 아파트 규약 관리 규약도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업체도 선정을 하고 그래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그런데 만약에 2분의 1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규약 같은 게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죠. 그럼 관리비를 어떻게 받냐고? 간단하죠. 전체 지분의 비율로 받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전체 관리비가 나오겠죠. 공동 관리비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n분의 1을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분에 따라서. 자 2번은요 관리단은 3번 구분 소유자 몇 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은 관리인을 줄고 10인 이상 줄고시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하여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줄거 봐. 그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관리인이 지금요 관리비 착복 같은 거 하죠? 관리비를 착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뭐를 청구해? 선임을 청구해? 해임을 청구해? 해임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각 구분 소유자. 해임을 법원에 청구해. 5번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관리인은요 줄고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중요해요. 몇 년? 2년의 범위에서 임기를 규약으로 정해.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라 나왔죠? 여러분요? 누구일 필요가 없다고? 구분 소유자. 여러분 봐봐. 여러분의 아파트요. 여러분 아파트에 관리소장이 있죠? 여러분 아파트 주민이다 아니다 대부분이? 아니죠. 왜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 주민이다 해봐. 그러면 그 관리소장의 가족들이요 자기네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새파란 여자가 삿대질하면서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껌버리고 말을 주락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 와이프하고 그 집 애들은요 이틀이 지나기 전에 정신 돌아버려요. 알겠죠? 차라리 안 본 게 편해. 그래서 보통 자기네 아파트 주민이어도 되고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아파트 임차인. 아파트 임차인은 관리소장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나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임차인도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구분 소유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관리소장 되면요? 뭐 그래 관리소장 어디가 짱인지 아세요? 관리소장은 뭐니 해도 돈도 되고 편하고 임대아파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왜? 임대아파트는 자기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하는데 관심이 없어. 뭐를 수리해도 관심이 없어. 어차피 내 집 아니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관리소장의 천국이에요. 알겠죠? 관리소장. 그래서 임대아파트 예를 들어서 주공 같은데 단지가 큰 데 있잖아요. 관리소장 되죠? 여러분요 우리 공주기사 수입하고는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4번 관리인에게 무슨 행위? 부정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절 각 구분 소유자는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잘못 해임 청구하면 또 난리가 나죠. 왜? 증거 없이 체류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무고죄에다가 명예훼손이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또.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정신없죠. 그럼 관리인하고 먼저 입주자 대표하고 딱 뽕짝이 딱 맞았다. 그럼 뭐 트로트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29번은요 집합 건물이죠? 1번. 그래서 28번 정답은 1번이죠? 자 29번은요 관리인은 이런 봐봐. 관리인이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거든요. 업무가 있거든 업무가. 근데 그걸 다 암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 관리인은 언제나 이게 정답이에요. 관리인은요 공용 부분을 관리해요? 전유 부분을 관리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관리인이 전유 부분을 관리했다. 그러면 관리는요 둘 중 하나예요. 자기 집이든지 옆집 총각이든지 둘 중 하나. 그렇잖아요. 아니 왜 자기가 그 집에 가서 전유 부분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변경하냐고. 그렇잖아요. 그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뭐밖에 못한다?
공용 부분. 알겠죠? 관리는 공용 부분에 보존, 관리, 변경을 할 수 있다. 공용 부분 동그라미하고 정답은 뭐냐? 전유 부분이 정답이에요. 전유 부분을 보존, 관리,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관리는 매년 1회가 아니야. 옛날에 매년 1회 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바뀌어서 1회 이상이라고 바뀌었어요. 이상. 알죠? 이상. 아니, 맛이 같다 이 말이 아니고 이상. 알겠죠? 매년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돼요. 매년 1회 이상.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그 다음에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규약 동그라미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줄 것이고, 둘 수 있다야. 둔다 그러면 난리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어. 둘 수 있어. 그런데 이놈의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사람이냐? 관리위원회는요, 맨 끝에요. 관리인을 사무집행을 감독해. 관리인을 감독해. 그럼 봐봐요. 하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못된 짓을 하니까, 입주자 대표가 그걸 막아야 되는데, 또 입주자 대표하고 또 트러스트를 또 불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또 하나 또 감독, 관리 감독을 또 망연경 또 세워가지고 또 보내죠. 그게 누구다?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관리위원회는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고 둘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아파트가 두 개 싼 두 개 써? 안 더? 안 되면 그냥 관리소장 가위 먹는데? 알겠죠? 그걸 둬야지. 그래서 쌍경 두고 또, 우리나라 사람 그래야지. 전 아파트 주민의 감투와, 알겠죠? 감투 하나 또 씌워놔야죠. 관리위원회를 또 둬야지 또, 그 사람들 가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관리소장이 만약에 무슨 관리위원회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또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냐? 관리위원회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또 관리위원회 되면 아파트 또 뭐죠? 무선 뭐 한다, 뭐 안전 공사한다 그러면 또 관리위원회가 또 나서가지고 또 콩고물 또 떨어지니까 가장 가까운 데 서가지고 또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요, 5번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이런 봐봐. 관리위원회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관리위원회는 뭐요? 누구를 감독해?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가 관리인,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 말이죠. 관리인은 우리 아파트 주민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오케이. 그럼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를 관리 감독하냐? 관리소장을 감독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옆집 아파트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아파트 사람이 돼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줄고 구분 소유자 중에서,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리소장을 감독하는데 옆집에서 와가지고 뭘 감독을 해? 우리가 감독해야지. 알겠죠?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몇 년에 범위안에서 2년. 그것은 관리인하고 똑같아요. 됐죠? 정답은 2번이다. 자, 3번에 30번이나 틀린 것은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상의 사항 중 줄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을 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있는 것은 규약으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이 법에 있는, 우리가 집합건물법에 있는 것은 법에 놔두고 법에 없는 것만 규약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번 규약의 줄고 설정 변경 폐지.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얼마나 그랬지 아까? 저기 우리가 4번에 3이 5개 했다고 그랬죠? 사용금지, 경매, 해점의 인도 청구, 저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 5개. 아까 썼으면 또 써? 아까 저기 다른 데 썼잖아요. 어디선가. 아, 여기 또 쓰는 거예요? 4분의 3 나오면 계속 쓰는 거야, 저거 5개를? 불안해가지고요. 혹시 안 썼을 수도 있고요. 잘못 썼을 수도 있고요. 뭐 계속 쓰세요. 알겠죠? 계속. 그렇죠? 써가지고 마음이 편하면 써야 되겠죠. 알겠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5개. 지금 5개 나왔죠? 그 다음 봐봐. 우리가 이제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먼저 지금 4분의 3이 5개고요.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분의 4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 빼고는 전부가 다 통상의 집회결이에요. 통상의 집회결의. 그럼 통상의 집회결의는 얼마예요? 과반수예요. 과반수. 알겠죠? 과반수. 지금 여기 4분의 3은 지금 5개 다 나왔죠. 좀 있으면 임시관리단 집회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임시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소집 절차 생략이에요. 소집 절차 생략.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5분의 4는 4개예요. 3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서면,
서면이나 또는 뭐죠? 전자적 방법.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예요. 전자적 방법의 결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서면이요, 서면. 여기요.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예요. 재건축 결의. 47조죠. 그 다음에 복구 비용이 50조 제4항이죠. 복구 비용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초과. 2분의 1을 초과. 복구 비용. 아파트 복구 비용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는 그때는 수리를 해야 되겠어요? 재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아파트 가격이 100억인데요. 복구하려고 하니까 60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겠어? 복구를 해야 되겠어? 재건축해야 되겠어? 그래서 5분의 4 결의를 하란 말이에요. 재건축처럼. 알겠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건 몰라도 여러분요. 좀 이따 다 나와요.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네. 시간 없는데. 자. 먹고 살아라고 쓰세요. 중요하니까. 다 썼어요? 재건축 결의, 복구 비용, 서면 및 전자적 방법, 재건축, 복구 비용. 알죠? 임시관리단 집회, 임시관리단 집회, 5분의 1. 소집 절차를 생각, 봐봐.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여러분, 소집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이 요즘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관리단 집회가 뭐라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라고 그랬죠? 동이 한 6개 동만 되는 곳도 있잖아요. 없어? 있죠. 그럼 6개 동에요. 입주자 대표들이 한 자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한 자리 모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우리 모였는데 옛날에 그 안건 그거 좀 협의 좀 합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리 가가지고 사무실 가가지고 협의 좀 하자고. 원래 입주자 대표들이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주일 전에 통지를 보내야 돼요. 우리는 무슨 회의를 한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가지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다 모였는데 뭘 그걸 또 보내? 우리 그냥 다 모였으니까 전번에 그 안건 다시 한번 토의합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할 때, 그래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부리토끼 할 때 연말에 한 집당 만 원씩 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이름으로 어디 고아원에 뭐 좀 해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우리 만 원을 받기 위해서, 기부하기 위해서 한 집당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모여주십시오. 회의하면 온다 안 온다?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장 아줌마가 뭐죠? 연판장 들고 여기 있네. 연판 들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102로 가가지고 만 원 내가지고 할 건데 알았어. 만 원 주죠? 102요. 만 원 주죠? 이게 도장 찍어가지고 얼마가 동의하면 5분의 4가 동의하면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5분의 4.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들이 새로운 아파트들은 다 관리를 중앙시스템 관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투표를 할 때 굳이 관리사무소 가서 투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예스다 노라를 어떻게 하면 된다? 집에서 인터넷 투표. 그걸 전자적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컴퓨터 켜가지고 예스다 노다 클릭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전자적 방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5분의 4가 이상이 결의라 찬성이나 또는 반대라면은 아파트 주민 전부가 모여가지고 회의한 것으로 봐준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미리서 설명을 했으니까. 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줄고요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한다. 이러면 이것은 여러분요 특히 요즘 아파트 같은 것에서 상가 분양할 때 업종을 지정하죠. 업종 준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할 때를 얘기해요. 업종을 지정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업종을 지정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요. 업종을 지정하려면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규약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업종을 지정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분양자는 높은 분양 대금을 받을 수 있죠. 알겠죠? 그냥 여기는 약국이고, 여기는 병원이고, 여기도 또 하나 병원이고, 알겠죠? 병원이고, 여기는요, PC방이고, 여기는요, 파리바게트, 알겠죠? 여기는 빵집이고, 여기는요, 중국집이고, 알겠죠? 여기는 세탁소고, 여기는 부동산이고, 이렇게 봐. 그러면 이 많은 세대 중에서 부동산이 딱 하나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게 아무리 돈이 되고 한다고 할지라도 분양을 받는 게 짱이죠. 언젠가는 1년 안에 뽑아낼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요,
독점권이 일단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높은 돈을 주고도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의 분양 대금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을 지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업종을 딱 지정했더니 여기 중국집에 딱 보니까요, 아, 부동산이 돈이 잘 되네, 부동산이. 그래서 자기도 부동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요, 여기 중국집 간판 내리고 부동산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구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지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묻지도 않고 하고 있죠. 묻지도 않고. 그럼 어떡하냐? 물 끊어버려. 단전, 전기 끊어버려. 그러면 단수, 물 끊어버려. 전기하고 물하고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알았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해.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 존수 의무를 위반하죠. 그러면 줄고 단전, 단수 등의 제재 조치. 단전, 단수 등의 제재 조치는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4번은요. 관리단의 사무는, 관리단은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줄고요.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왜? 관리단 집회에 결의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에게 위임한 것은 관리단 집회에서 따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5번은요. 관리인은 매년 해개년도 줄고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매년 해개년도 종료 3개월 이내 줄고 매년 해개년도 종료 3개월 이내 바로 옆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 알겠죠? 매년 해개년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런데 아까 우리 관리인은 매년 1회다, 1회 이상이다. 1회 이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요. 자, 31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번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 관리인 줄긋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인정할 때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딱 하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여기 임시관리단 집회죠? 얼마? 5분의 1 이상 또는 관리인 이렇게 소집할 수 있다. 2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줄고 전원이 동의. 여기 전원이 동의. 그러면 소집 절차를 생략. 바로 옆에 줄고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소집 절차 생략 이렇게. 3번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 여기 봐봐요. 이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 이렇게 있으면 이 301호를 갑하고 을하고 병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럿이 공유하죠?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소집 절차를 하죠? 그럼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집 통지서를 누구한테 보낸다? 한 사람한테 보낸다. 한 사람한테. 그러면 한 사람한테 보내려면 그 사람이 나와서 또 뭘 한다? 이 중에서 1인을 정해서 의결권을 행사를 해. 의결권은 한 사람이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서로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다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합의. 1위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 지분 과반수도 안 되죠? 안 되면 각자가 절대로 의결권 행사하지 못해요. 각자가. 그 다음에 만약에 한 사람의 지분이 과반수다. 한 사람의 지분이 과반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의결권 행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지금 뭐라 나왔죠? 지금 보면 3번이죠?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 줄 것이고 맨 끝에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강행규정 이렇게. 강행규정이다. 반드시 한 사람을 정해야 돼. 자, 그러면 4번은요.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한다. 줄 거예요. 정하지 못할 경우.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전유분에 줄고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개별적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무슨 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의결권은 어떻게 한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알겠죠? 대리인 동그라미 말고 대리인요. 미리 관리단 집회에 신고해야 돼. 미리 신고해야 돼. 미리 관리단 집회 신고, 관리단의 신고 미리. 됐죠? 정답은 4번. 32번의 1번은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5분의 4 줄고 5분의 4 알겠죠? 의결권은 5분의 4.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줄고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여기 봐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얼마다? 5분의 4. 5분의 4. 알죠? 원래는 관리단 집회에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 이상 있으면 5분의 4.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2번, 구분 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줄고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집회 결의 사실을 줄고 안 날로부터 6월 그다음에 6월 그다음에 뭐죠? 결의한 날로부터 1년 결의한 날로부터 1년 결의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안 날로부터 6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안 날이 언제죠? 이 집회 결의가요 너무나 현재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따랐단 말이죠. 그러면 안 날로부터 6개월이네. 6개월. 그런데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죠? 모르는 경우는 언제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날로부터 6월 1년이 아니고 6월 1년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의 한 날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서 바뀌고 알겠죠? 이게 결의 취소의 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뀌고 시험에 안 났단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번은 봐봐. 2번은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죠. 2번은. 그런데 3번은요 결의 내용이에요. 결의 내용이 법령이 위반되면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결의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2번은 결의의 절차나 방법. 그 다음에 3번은 결의 내용. 이렇게. 자, 4번요. 제9조의 담보 책임은 건물의 줄과 건축상 하자. 아주 중요해. 건축상 하자지 대지 부분의 권리상 하자 줄 것이고 대지 부분의 권리상 하자 아니다. 이 말. 적용된 것이 하기 없어요. 왜요? 이런 지금 우리 뭐죠? 이 법이 지금 무슨 법이에요? 집법, 제목이 뭐야? 집합건물법이죠? 집합건물.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9조 하자가 있냐 없냐는 것은 건물에 하자가 있냐 없냐 이 말이죠. 대지가 하자가 있냐가 아니고 건물이 하자가 있냐 없냐. 알겠죠? 그래서 집합건물에 이렇게 되죠. 집합건물 이렇게요. 자, 5번요.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 분양자 줄 것이고 시공자 줄 것이고 분양자, 그 다음에 시공자, 그것은 담보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분양 옛날에는 여러분요. 재작년에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24회인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담보 책임은 분양자만 지고 시공자는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공자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법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분양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책임을 진다? 시공자도 책임을 진다. 시공자도 알겠죠? 책임을 진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진다. 맞죠? 그래서 30의 정답은 2번이죠. 자, 33번에 여러분요, 담보 책임이라고 딱 돼 있죠. 이 담보 책임은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죠. 담보 책임이요. 그래서 담보 책임 우리가 한번 본단 말이죠. 자, 담보 책임 보면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1번 하자 보수를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줄거 봐.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그래. 하자 담보 추구권. 그러니까 손해배상 여러분 봐.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아파트가 벽이 금이 가가지고 빗물이 새가지고 벽지가 다 젖었다 이 말이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 돈 들여가지고 벽지 다시 발라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그래. 봐봐. 하자 담보 추급권하고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 글자가 틀려? 하자 보수고 하자 담보 추급이잖아요. 이 하자 담보 추급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니까 이건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 말이고 여기는 보수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손해배상은 생각을 해봐. 상식이니까. 손해배상은 뭐예요? 돈이죠. 돈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오케이. 특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 구분소유자죠. 여기 여러분요 그 민사특별법 그 강의해놓은 거 강의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301호잖아요. 301호가 있으면 맨 처음에 갑이 분양을 받았죠. 그다음에 을이 또 병한테 이렇게 지금 현재 병이란 말이죠. 우리가 뭐냐면 주요 구조부는 물건 아파트를 인도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되거든요. 인도받은 날부터 10년. 그런데 이 인도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런 임대 아파트 있죠, 임대. 이러면 여기 보면, 여기 혁신도시에 보면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임대 아파트가 만약에 뭐냐면 임대를 받았다가 나중에 이것을 분양을 받는단 말이죠, 분양을. 그럼 만약에 임대 기간이 5년 이렇게 해봐, 5년. 그러면 90년 1월 1일에 내가 건물을 인도받아가지고 95년 1월 1일에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내가. 그러면 10년인데 인도받았다고 10년인데 그것은 처음에 아파트 임차인으로 입주할 때 임대 아파트니까 이때부터 10년이다. 분양받을 때부터 10년이다. 언제부터?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10년이죠. 만약에 분양받았을 때부터 10년이다 그러면 내가 임차인으로 임대 아파트 입주했다가 아파트가 뭐가 좀 이상하다 껄쩍하다 그러면 한 4년 좀 더 있다가 9년째 돼가지고 분양을 받고 그때부터 10년이면 그럼 아파트 건축한 사람은 거의 20년 동안 수리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언제부터다? 인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소유권 분양을 받아서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임대 아파트일 경우는 달라져. 임대 아파트일 때는 인도가 언제다? 최초 인도 시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하자 보수하고 담보인데 손해배상은 채권이니까 누구냐? 갑이 분양받아서 을한테 팔고 을이하고 이제 병인데 지금 9년째 지금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는 누가 하는 것이다? 누가? 수부장자가 한다?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한다? 현재 구분소유자.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이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하자 보수와 하자 담보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입주자 대표, 아까 우리 입주자, 항상 입주자가 문제죠. 이 입주자 대표가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존행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없다고 했잖아. 입주자 대표. 불법 주차한다고 해서 구분 소유자로서 내가 이 아파트 사니까 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입주자 대표인데 빼세요? 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보존행위 안 된다면. 두 번째요. 하자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하자 보수해달라고 시공사한테 또는 분양자한테 하자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봐봐. 여기 이 주인이 병인데 지금 현재 둘 다 남자는 원래 말이 없고 여자는 원래 간이 작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자 보수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남자 말 많은 남자가 세주면 좋아 나빠?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자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서 문제는요 하자 담보 추구권, 하자 담보 추구권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감이 좋아요. 할 수 없어. 알겠죠? 그거 왜 할 수 없다?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권에 써놨죠.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구분 소유자가 분양자나 시공자한테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요? 하자 보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이 가서 해달라고 하거나 관리인이 또는요 입주자 대표가 가서 해달라고 하거나 구분 소유자가 가서 해달라거나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 당신 누구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인데 그런데요? 그러면 글쎄요 안녕히 계세요 그럴 거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누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알겠죠? 누구세요? 나 지금 열받은 사람인데요. 예 잠시 앉아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 1번 자 지금 다 정리가 됐죠? 지금 입주자 대표 안 된다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자 보수를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 즉 하자 담보 추구권은 입주자 대표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없다 관리단도 안 되죠. 자기가 관리단이 손해를 입었어? 말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2번요 공동주택의 현재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이것을 한마디로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그래. 이게 사업주체에 대한 뭐가 있다? 하자 보수 청구권. 그럼 여러분 아까 말했죠. 봐봐.
입주자, 집이 엉망이니까 하자 보수해달라 할 수 있죠. 관리인이 가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서 하자 보수해달라고 할 수 있다. 하자 보수, 집 고쳐주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하자 보수 보증금 등에 대한, 여러분 하자 보수 보증금이 뭔지 알죠?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금방 다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딱 짓잖아요. 그럼 건축업자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요 예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1년인가 안에 몇 년 안에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동안에 그 돈을 빼가지 못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으면 그 소유자한테 사인을 받아요. 이러면 아파트 맨 처음에 분양받아서 가죠? 그럼 집에 하자가 있나 없나 사인을 다 해줘야 돼요. 사인을 해줘야지 그걸 들고 구청에 가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파트 시공자들이. 알겠죠? 그걸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자, 다음 3번은요. 집합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가늠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언제요? 각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 각각의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뭘 한다? 진행한다. 각각의 하자.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수분양자는 집합 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줄고요. 하자 동그라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분양계약을 해제.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러냐? 봐봐. 우리 도급. 민법상의 도급. 민법상의 도급에서는 어떻게 하냐? 도급이라고 수급인 있죠? 이 수급이 뭐죠? 공사업자잖아. 공사업자. 이 사람은 건물 지어달라고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약을 해제를 못해요. 이게 큰 문제죠, 이게. 건물이 완공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건축업자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물이 제대로하겠다니 이러면 이것저것 다 빼먹고 건물에 하자가 있고 벽이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요. 벽이요. 아침에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나를 보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벽이 금이 가가지고. 알겠죠? 옆에서 담배 불 좀 빌려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더라도 뭐를 못한다? 해제를 못한다 이 말이죠. 해제를. 도급에서는 안 돼요. 내가 건물 지어달라고 했죠? 안 돼. 그런데 봐봐. 아파트. 이러면 물건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트에 가서 교환해요, 안 해요? 오케이. 그건 뭐죠? 이미 완성된 물건이죠. 그 물건을 자기가 완성해서 나한테 팔았죠. 물건에 하자가 있죠. 바꿔달라 하죠. 똑같죠. 아파트도 뭐요? 아파트도 삼성 내면 삼성에서 자기가 지어놓고 나한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판 거죠. 이 사람은 뭐란다? 분양자죠. 분양자가 내가 뭐죠? 수분양자죠. 내가 수분양자죠. 그러나 나는요, 이 물건에 하자가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분양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렇죠? 그게 바로 민법의 도급하고 차이점이다. 민법의 도급하고. 자, 5번은요,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이게 나왔죠? 집합 건물의 경우에도 분양 시점이 아닌, 임대에 의하여, 줄과 임대에 의하여 인도받은 시점부터 몇 년? 10년의 제척기간이 흐른다. 10년의 제척기간. 알겠죠? 몇 년? 10년.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34번 한번 보셔요. 34번. 자, 1번. 분양제한된 임대 아파트의 경우 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 작 줄거. 똑같은 말인데 아까요 33번에 5번하고 여기 1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바뀌었단 말이죠. 이 말만 약간 뉘앙스만 바뀌었죠? 언제를 기준한다?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다. 알겠죠? 1번 틀렸죠? 2번. 여기 아까 얘기했었는데 우리 분양자는 언제까지 분양자가 아파트를 관리할 수 없잖아요. 전체 입주민들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 뭐라고? 등기를 마치면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렇게 됐죠? 2번.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줄고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맨 끝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 그래가지고 어때요? 관리단 집회 소집해가지고 관리업체도 선정을 하고 규약도 만들고 입주자 대표도 뽑아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의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회장도 뽑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 건물 가격이 얼마? 여기 이제 봐봐. 이제 여기 봐봐. 우리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빌라 봐봐. 빌라.
빌라가 이렇게 여섯 가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죠. 이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복구를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30년 돼가지고 빌라 하나에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5, 6, 30에 3억밖에 안 되는데요. 3억 전체 건물 해봤자. 그런데 이 복구 비용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드는 경우가 있고 복구 비용이 1억 8천이 드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이하죠. 1억 8천이 든다 그러면 2분의 1을 머릿속 초과한 거죠. 초과. 그럼 2분의 1 이하일 때는 어떡하냐? 먼저 협의해가지고 복구하면 되죠. 협의가 안 되면 누구든지 복구하고, 알죠? 6천만 원이니까 지분의 비율로 1,000만 원씩 총구하면 돼요. 그런데 3억인데 1억 8천만 원이나 복구 비용이 든다. 견적을 뽑았더니. 그러면 이것은 복구를 해야 되겠어? 재건축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재건축이니까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 한번 봐봐요. 자, 2번 부장자는 아니죠. 3번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건물분이 멸시되면 관리자는 집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된 공용 부분을 줄고 복구할 것을 결의. 알겠죠? 5분의 4. 자, 4번은요. 하나의 단지에 있는, 여기 이런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재건축을요. 잠깐 한번 봐요. 재건축.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요. 잠깐만 처음 봐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죠. 여러분 재건축을 하냐? 5분의 4예요. 5분의 4 이상의 결의. 그래서 여기 봐봐.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단지의 5분의 4가 아니에요. 단지가 아니고 각각의 뭐마다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 동마다 5분의 4. 이때 5분의 4 결의할 때는 여러분 서면 결의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를 해도 돼요. 그런데 서면으로 결의할 때는 집회를 소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런 봐봐. 재건축을 하면은 이렇게 관리단 집회 모두가 모여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중심리에 의해서 나도 싫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런데 서면 결의해봐. 그럼 누가요? 깍두기. 알죠?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오늘 또 당신의 딸내미는 안녕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도장을 찍을 거지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서면 결의해버리면 집회를 소집 안 해도 된다잖아요. 알겠죠? 당신 아내는 어느 저녁에 귀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서면으로 재건축 결의 5분의 4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재건축 결의를 하죠? 결의했는데 이게 불참자들 있죠. 이 불참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의해서? 서면으로 촉구를 해, 촉구. 촉구란 말이 뭐냐면, 촉구는 최고란 말인데요. 최고란 말이 어렵다고 해서 촉구로 바뀌었어. 촉구가 더 어려워. 알았죠? 그냥 사람들 다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왜 촉구로 바꾸냐고. 그렇잖아요. 무슨 옛날에 형광등에 촉구 담아다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알겠죠? 여기 서면으로 촉구를 해. 그리고 촉구를 하고 그 촉구가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안에 내가 yes나 no를 얘기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확답을 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 확답을 하지 않죠? 그러면 참가가 아니에요. 참가 거절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참가라고 꼭 나와. 참가 거절이다. 그러면 2개월이 끝나죠? 그럼 다시 또 2개월. 다시 또 2개월 지나서 봐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 사람 노하고 이 사람 노에 있어. 둘이 집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아파트 부셔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가라고 해야죠.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없죠. 팔고 나가라고 해야지. 그것을 뭐라 하냐? 매도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매도 청구권을 봐봐. 청구권 앞에 매도란 말이 있죠. 이것은 이 불참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도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매수죠. 그래서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이것은요,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는 전체 단지의 5분의 4가 아니고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동마다. 각각의 동마다 일단 결의가 끝나죠? 결의가 끝나면 결의가 끝난 동부터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해. 그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결의가 끝난 동부터. 알겠죠? 그럼 우리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략적이죠. 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 비용이 얼마냐? 전체 건축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조합원이 내가 부담할 것은 얼마냐? 이게 중요하죠. 이러면 우리가 조합원 아파트가 뭐예요? 조합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뭐랄까? 지분권이 있죠? 지분권이 있으니까 어떡하냐? 조합원하고 비조합원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5억이 아파트다. 5억 일반 분양이 그럼 5억의 70% 정도 약 한 3억 5천 정도가 조합원이 부담할 거예요. 일반인들은 5억을 분양을 해요.
그러면 내가요, 적어도 내가 남는 프리미엄이 얼마죠? 1억 5천 정도는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짱구가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3억 5천에 저걸 분양받아서 1억 5천의 이익이 있는 건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한 것은 3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은 대부분 다 대출을 다 해줘요. 조합원들은. 그런데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1억 5천이 뭐가 필요 있어. 대출 받았다가 경미당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재건축을 결사반대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예스를 하겠죠.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돈이 없어 좋다. 그럼 1억 5천이 프리미엄이니까 그거 받고 분양권 팔고 나가겠다. 알겠죠? 그럼 얼마 이익이 있어? 1억 5천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 분양권 팔고 나가겠다. 그러면 그 1억 5천 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뭐 빌라도 하나 사주고 살겠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재건축을 할 때는 전체적인 건축 비용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은 얼마인가. 이걸 반드시 고지를 해야 돼요. 그걸 고지하지 않고 한 재건축 결의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건축이라는 게 뭐예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뭐가 재건축이냐면 구건물을 철거해요. 아파트 땅이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에 빌라가 이렇게 있죠? 빌라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해. 철거해서 이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하는 거예요.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똑같이 그리면 이게 이렇게 대기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빌라를 지금 철거했죠? 빌라를 철거했으면 여기다가요,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다, 없다? 새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말을 했어, 안 했어, 지금? 안 했으니까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주상복합이 될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빌라일 수도 있고, 주상복합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그냥 아파트일 수도 있고, 아무튼 땅을 새로운 건물의 대지로 이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빌라였다 해서 똑같이 또 빌라냐, 그게 아니고, 예전엔 빌라였어도 아파트로 할 수 있고, 땅이 적으면 새로운 건물의 대지로 이용하면 되니까, 땅이 적으면 또 다른 땅 사가지고 이 땅에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된다 이 말이죠. 아무튼 새로운 건물의 대지로만 이용하면 그걸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재건축 결의는요, 1번. 아닌가요? 몇 번부터 하는 거죠? 4번 안 했어요? 자, 4번, 34번에 4번.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재건축 결의는 어떻게 한다고? 각각의 건물마다. 그러면 일동의 건물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알겠죠? 각각의 건물마다. 5번은요. 재건축 결의는 줄고 서면 결의가 가능해. 문제는 뭐예요? 서면 결의를 할 때는 맨 끝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가장.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재건축은 언제나 누가 뜬다? 깍두기가 뜬다. 알겠죠? 고춧가루 뿌리려고. 알겠죠? 자요. 35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재건축 결의는 서면 결의가 가능하고 서면 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으면 당연하다. 여기 34번의 5번하고 35번의 5번하고 약간 다르죠. 알죠?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으면 당연하다. 이렇게 아무튼 약간 다르잖아요. 2번요. 재건축 결의는 얼마? 5분의 4. 3번.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여기 그 불참자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다? 불참돼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 여부를 해답할 것을 동그라미 서면 구두 그러면 안 돼. 구두, 운동화, 양말 다 안 돼. 알겠죠? 슬리퍼 뭐 다 안 돼. 알겠죠? 반드시 서면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서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공유자 범위는 없거든요. 서면 여기 딱 하나요. 여기 딱 하나. 재건축 불참자들에 대해서 서면 촉구 이거 딱 하나라고. 여기 서면 딱 하나. 알겠죠? 우리 출소기간 딱 하나. 점유보호청권 출소기간 딱 하나. 서면 촉구 딱 하나. 집합 건물에서 재건축. 알겠죠? 자, 4번. 참가 여부의 촉구, 최고를 받은 구분 수요자가 2개월 이내에 해답하지 아니할 때 줄고, 해답하지 아니할 때는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 거절. 참가하겠다가 아니고 거절하겠다는 뜻이다. 5번. 재건축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알겠죠? 따라서 매도 청구 봐봐. 여기. 그럼 매도 청구는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고 해봐. 무효. 재건축 결의가 무효다? 그러면은 매도 청구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알겠죠? 행사할 수 없다. 4번 정답. 36번 마지막이죠. 집합 건물 분쟁 심의 조정상이 아니야. 이런 집합 건물 분쟁의 심의 조정 뭐냐 이거요.
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라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줄여가지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그것을 뭐라 한다? 줄여서 그냥 조정위원회 이렇게 해요. 원래 이름이 뭐라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라고. 알겠죠? 그것은 어디에 두냐? 각 시도에 둬, 각 시도에 하나씩만 둬.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도 그러면 공포에서 배웠죠? 여기서 시도라고 하는 것은 원주시를 얘기한다, 안 한다? 우리가 말할 때 시도할 때 시도는 원주시를 얘기한다, 안 한다? 서울특별시. 알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도는 강원도. 이렇게 얘기하지. 원주시, 농어. 알죠? 아니야. 알죠? 원주시 아니야. 그쵸? 조정위원회는 봐봐. 이런 봐봐. 우리가 지금 집합 건물이죠. 건물.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 신청. 봐봐. 이거 뭐죠? 이러면 층간소음 같은 게 있는 거 재판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고 주민들 간에 의리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조정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원주에서 혁신도시에서 층간소음이 있는 것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안다 모른다? 알아? 직권으로 하겠어요? 그럼 무슨 대주로 하겠어? 뭘 해야 돼? 소리를 질러야 알지.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신청이라고 하는 거야. 신청이 신청 동그라미하고 직권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직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법에 적용하는 줄거 건물의 하자. 건물의 하자지 두 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 대지의 하자 X. 대지. 그 다음에 권리의 하자 X. 대지나 권리의 하자는 안 돼. 뭐가 된다? 건물. 우리 집합 건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심히 조정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주택법 46조에 따른 공동주택 줄거 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 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된 문제. OX. 아니죠. 여러분 방금 했잖아요. 담보책임은 누가 한다? 누가 담보책임을 진다? 하자 보수 누가 진다? 나 원창.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어? 하자 보수하고 하는 거 누구다? 분양자, 시공자죠. 분양자, 시공자.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담보책임은 동포 여러분. 알겠죠? 양심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부분? 3번 무슨 부분? 공용이지. 또 거기를 뭐로 바꾸냐? 전유부분으로 바꾼다. 그래서 항상 정답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에요. 정답은 1번. 이러면 이게 조정사항이 되게 많다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은 봐가지고 암기도 아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건물의 하자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담보책임하고 하자 보수는 제외한다. 왜? 시공자하고 분양자가 지니까. 세 번째, 공용 부분의 보존관리 변경이지 전유 부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전유 부분 그 사람이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공용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뭐 어쩐다거나 계단이 어쩐다거나 이것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물건, 건물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대지나 권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담보책임이나 하자 보수는 누가 한다? 그건 시공자나 분양자가 한다. 그래서 안 된다. 알죠? 셋 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알죠?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났어. 알죠? 개정되고 난 다음에 새로 추가된 조문이거든요. 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은. 물론 2년밖에 안 됐지만 시험에 나올 때가 됐죠. 지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요 집합 건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덕이 담보하고요. 가덕이 담보하고 실명법이 다 끝날 거예요. 가덕이 담보하고 실명법이 끝나면요 뭘 할 거냐면 채권법을 바로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